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3파전인데 거기에는 안철수도 물론 하나 끼고 있지만 조금 밀리는 형세입니다.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홍준표하고 한동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준표가 낫다. 인물이 낫다는 이야기인데 선택은 어떻게 될지 제가 점칠 수는 없습니다. 자, 적장을 뽑는 이 후보 경선에서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 홍준표가 대결을 했지만 거기서 윤석열이 이겼고 역시 이재명과 대결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3년도 못 채우고 탄핵을 당했죠. 자, 이번에도 적장 이길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장수를 뽑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홍준표는 민심에서는 이겼지만은 당심에서 져서, 당심이란 것은 당원들과 그 당협위원 또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 전문가들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수 뽑기지 인기투표가 아니거든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장수를 뽑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와 지금 그 한동훈은 뭐 토론에서도 여기저기서 대결을 하는데 적장이 거의 확실한데 이재명 그를 이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긴 다음에 대통령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긴 다음에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군가. 우선은 적장과 싸워 이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개 홍준표가 우세합니다. 홍준표, 그 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그런 순으로 나옵니다. 적장 이재명과 대결을 했을 때 그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1, 2% 이기는 걸로 다른 후보보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문수를 2, 3% 내지 1, 2%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박빙인 셈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대체로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사람으로는 홍준표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홍준표가 그 생애 진폭이 크고 그 다음에 생존력이 막강한, 담대하면서 어찌 보면 공격적인 그런 측면, 때로는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이재명과 대결할 때 모래시계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옛날 조폭을 다루던 그런 검사 시절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담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찌 보면 꺼려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명태균이다 뭐다 여기저기서 그 또 뭐 고발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데 참 이 한국 정치판 요란합니다. 한도 역시 특기가 있습니다. 한동훈도 조직력, 어찌 보면 윤석열 밑에 있었는데도 그 조직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사태에서 보니까 그냥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조직력을 동원하는 힘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홍보하는 힘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랄까 공작이랄까 그런 냄새가 풍기는 이런 것에서도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막강한 군사를 동원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데서 굉장한 주특기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을 잘 쌓으면 이게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일하는 거, 이제 정치 일하는 거 뭐 2, 3년 보긴 했는데, 윤석열보다 나은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좀 말장난으로, 뭔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데에서는 좀 취약하달까? 아무튼 이미지 정치를 즐기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우선은 현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 현실 직시하려면 어쩌야 되는가? 현실 직시 이 능력 대단하죠. 총체적 안목이 있어야 되죠.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으로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데
이게 좀 한동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요. 일로 매진만 해가지고 부모, 회사 대표, 뭐 회장이라고 했던데 그 기업 크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청주에서 회사 대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누나도 견장에 살고 학교는 이제 청주에서 조금 초등학교 다니다가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대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어찌 보면 그냥 재수한 적도 없을 거예요. 사법고시에서도. 그러니까 검사 한 25년 안팎, 정치 3년 안팎을 했는데 일로 매진한 거예요. 검사길, 공부의 길. 그리고 그 부모가 어찌 보면 0.1%랄까? 그런데 한동훈은 0.01%랄까요? 그 부인도 지금 뭐 대형 김현장이던가요? 대형 로펌 변호사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다 하더라도 총체적 안목은 태생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런 직업 세계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서민의 삶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의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총선에서 실패했고 그런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수로 나섰기 때문에 물론 장수로는 직접 나선 사람은 한동훈인데 그런 한동훈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검사 마인드로 이재명과 어떤 뭐랄까요 피의자와 이 수사는 검사라는 그런 뭐랄까요 구도를 설정하니까 이건 선거는 바람 싸움이고 기세 싸움인데 그렇게 검사 마인드를 가지고 시야 좁게 잡으니까 어찌 보면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되는 사태에 이르렀잖아요. 물론 그 선거의 책임은 70~80%는 윤석열한테 있는 측면이 있고 20~30%는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정치하면서 정치 현실, 경제 현실, 외교 현실 이거 사람들의 현실을 알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진폭 있게 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은 어마어마하죠. 아주 비난 안 돼서 그 다음에 검정고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통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닥에서 천국까지 다 경험한 사람이랄까요? 그 진폭이 넓고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생존 뭐랄까요 전략 이걸 꿰뚫으려면 한동훈으로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에 비해서 홍준표는 굉장히 시야가 넓고 좀 다양한 측면이 있죠.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부모, 아버지는 경비원이라고 했던가요? 어머니는 뭐 노점상까지도 하고 누나도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어찌 보면 동생을 홍준표를 돌봐야 할 정도로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죠. 창녕에서 태어나서 뭐 저기 합천이다 여기저기 옮겨 살았고 초등학교만 해도 몇 군데 옮겨 다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구에서 영남 중고 누나 덕분 가족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고려대로 유학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의 이 인류의식과 스카이 연대 고대는 또 달라요. 연고대 위에는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랄까 선민의식이랄까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어찌 보면 피해의식 내지 열등감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는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생긴다고요. 홍준표에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처럼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보수 우파로서 기업도 존중하고 부자도 존중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공생해야 된다.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것이 있다 하는 의식을 그런 철학을 갖게 됐죠. 이재명처럼 변호사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자기 삶과 이렇게 오버랩시킨 스타일과 홍준표처럼 어찌 보면 스타가 되어서 검사로서 현실 세계에서 정말 불의한 사람들과 이렇게 대척했던 그런 사람은 다른 거죠. 검사 생활 한 13년, 정치 생활 한 30년. 연륜이 다양하게 쌓였죠. 그러니까 진폭 있게 살기도 했지만 시야가 넓은 거죠. 미국 보세요. 미국. 정말 미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한 80%를 쥐고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80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홍준표는 70대
적절한 편이고, 한동훈은 너무 경험이 협소하죠. 너무 일천하다고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어찌 보면 더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실 직시하려면 총체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총체적 안목을 기르려면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데 이 배경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대인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가 삼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그 국민들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당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협소하게 경험해가지고 정치 환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뽑으니까 정치인들 욕할 거 없어요. 정치인들은 국민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국민 안목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일꾼을 뽑아서 저 사람과 대결시켜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참 문제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어찌 보면 뭐 박정희 빼놓고는, 근데 박정희는 굉장히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진폭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승만은 역시 진폭이 있었어요. 비난하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 미국 유학 혜택까지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초인류가 된 셈이죠. 그런데 초인류로서 하늘에서만 산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몰라요. 아니, 땅의 존재를 몰라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른다고요. 공중만 날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동훈 셈이고, 그도 땅을 밟아본 사람이 홍준표인데, 그러나 보통 서민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도 사실은 하늘에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만 산 사람들을 뽑으니까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그래서 다수 서민들, 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몰라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 철학이 이제 퍼줘야 된다는 건데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부자를 옹호해야 파이가 커지고 고용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그런 쪽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 확장을 하려고 막 퍼주기, 나눠주기, 뭐 그런 얘기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철학이 견고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알지만, 직업, 학교, 부모, 고향, 그리고 자기의 그 사는 곳. 그래서 이제 김문수도 사는 곳 이야기 했더라고. 한동훈이 뭐 아주 부촌 중에 부촌에서 산다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맞는 측면이 있죠. 사는 곳이 자기 인식을 결정하는 측면도 있어요.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뭐 공간이 인식을 결정한다고. 좀 거기에는 좀 무속적인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풍수를 따지느라고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홍준표는 아내도 고졸 출신 은행원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학 과정을 했는가 보던데, 부안 사람인데 군산에서, 군산 여사. 우리보다 뭐 더 나이가 많으니까, 저보다 한 4-5살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여고, 그 중에서도 여상 나와가지고 이렇게 은행에 취업한 사람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제 물론 50대지만 뭐 초일로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도. 일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일을. 그런데 홍준표는 일을 해본 적이 있죠. 지자체장으로서도. 직전에는 대구에서 그 달빛, 뭐 광주와 대구 연결하는 그 철도 이야기네, 공항 이야기네, 이렇게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해봤지만, 아무튼 구멍가게도 안 해본 사람이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일 잘하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도 정치와 정치적인 사업, 어떤 그 지자체장으로서 작은, 뭐 작지 않죠. 경남이나 대구니까 해봤잖아요. 근데 안 해본 다음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의 패착은 바로 그거예요. 군수도 안 해본 사람이, 면장도 안 해본 사람이, 덜컥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동훈이 그 밑에서 그 인사 뭐 전횡을 했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아무튼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검증하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이렇게 키우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러는데도 그냥 사람 좋은 이 무능한 삼촌같이 윤석열은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사했지만 다른 일을 하는 것, 또 사업하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행착오가 더 필요한데 경험의 학교에 수업료를 더 내야 되는데 너무 경험이 얕은데 그런데 나라를 맡겠다고 나왔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이 각 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막상막하이기 때문에 셋 중에 둘을 뽑는 여기서도 어찌 될지는 저도 그런 점은 안 쳐요. 그러나 한동훈과 홍준표를 견줄 때는 제가 볼 때는 나라 일을 맡기기에는 적장을 이길 장수로서도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 일을 실행하는 사람으로서도 더 적절한데 구관이 명관이라서가 아니라 경험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도 학원을 해봤지만 사실은 학원 자리 잡는 것만 해도 조그마한 학원 한 3년 5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한 번 다스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국회의원도 해보고 지자체장도 해본 사람이 유력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이 점은 괜찮은 셈이고, 근데 이제 철학의 문제가 있고, 또 포퓰리즘으로서 퍼주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고, 김문수는 뭐 지자체장 해보고 정치 좀 해보고, 홍준표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경험이 있죠. 그런데 한동훈은 팬덤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어찌 보면 그 장관이랑 할 때 그 말장난이랄까 아무튼 그 대응력도 정치도 말로 하니까 말도 중요하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말도 중요하지만 인사도 잘해야 되고 스스로도 일도 해본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든요. 그 점에서 박정희가 일을 잘 된 거거든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농부 아들로서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도 군대 하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참모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전쟁도 치러보고 그랬기 때문에 책임지고 뭔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력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모르는 것은 위임, 맡길 줄도 알았고. 그런데 그 점에서는 홍준표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는 상당히 잘 갖추고 있고 수업만 잘 더 받으면 정치 공부만 더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참 급한 것 같아요. 너무 빠르지 않나 말발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홍준표와 한동훈을 견줄 때는 홍준표가 한 수 위다. 그 연륜이 있어서 경륜이 있어서 경험 때문에 지식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 철학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